네, 안녕하세요. 토막토막 경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30%가량 빠지면서 투자 시장에서 어떤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자산시장 규모에 대한 것들은 5월 17일자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게재한 From Bitcoin to Dogecoin이라는 기사와 그리고 싱가포르 개발은행에서 낸 보고서인데요. Demystifying the Enigmatic Cryptocurrency라는 보고서에 기초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지난 2009년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1년 전만 하더라도 2,600억 달러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랄까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올해 2월인가요?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찍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체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그만큼 비트코인이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좀 널리 통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선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4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애플이 경쟁자죠. 4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26년이 걸렸고 구글이 2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가장 빠른 구글도 21년이 걸렸는데 비트코인이 1조 달러 클럽에 들어오는데 이제 12년밖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사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지지를 획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암호화폐를 키웠을까요? 어떤 흐름을 살펴보면 일련의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들이 좀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작년 8월에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2억 5천만 달러치 매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고요. 그 다음 이제 온라인 결제 업체로 유명한 페이팔이 일단 사용자들의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수용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매사추세츠 뮤추얼 생명보험이라는 회사, 이 회사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생명보험 회사라고 하면은 보통 대규모 기관 투자자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미국의 생명보험사가 작년 12월에 비트코인 1억 달러치를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2월 테슬라가 어떤 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상당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고 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그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올해 4월 뉴욕 증시에 상장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소수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취급하는 투자 대상을 벗어나서 어떤 기관 투자자까지 포섭하는 일반적인 투자 자산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바로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이 유명인들의 SNS를 통해서 사실 비트코인, 특히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머스크의 트위터 같은 것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스눕독 같은 사람들이 어떤 SNS를 통해서 암호화폐의 사용을 좀 옹호하는 입장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 그 사람들을 어떤 팔로워하는 SNS 팔로워들이 데이 트레이더로 변신을 하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확산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어떤 점이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었을까요? 싱가포르의 DBS는 어떤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이 탈중앙화죠. 비트코인은 그 기술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떤 시스템의 변경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여튼 이 비트코인의 어떤 기술적인 속성이 금융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어떤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이다. 탈중앙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공급량이 제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하죠. 어떤 수학 문제 같은 것을 풀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주는데요. 채굴에 대한 어떤 보상도 4년을 주기로 해서 절반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채굴된 비트코인 숫자가 1,80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곧 거의 비트코인 채굴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가치 저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조 달러치의 비트코인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장치가 USB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물리적인 제약이 거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과 가지는 연계성, 연관관계가 굉장히 낮습니다. 비트코인은 달러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다른 자산과의 연관관계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이 폭락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자체의 변동성이 없다는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비트코인 자체의 변동성은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은 이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진 한계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화폐임에도 이 초당 처리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 건수가 4.6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뭐 느린 건지 빠른 건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비자 카드 같은 곳에서는요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 건수가요 1,700건이라고 합니다. 거래를 처리하는 데 드는 수수료가 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수수료가요 지금은 뭐 한 20달러 정도긴 한데 한때 이제 올해의 이 수수료가 50달러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1, 2달러짜리를 뭐 거래하는데 비트코인을 쓴다? 이건 굉장히 이제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수수료가 물건값보다 더 나가게 되니까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변동성입니다. 싱가포르 개발은행 DBS 리포트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의 하루 변동성은 3.9%로요. 원유가 하루에 보통 변동폭이 2.2%, 은이 1.4%, 금이 1.0%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무려 3.9%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규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금융기관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뭐 중국은 원래부터 그런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입장을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이거 뭔가 거래에 있어서 규제 제약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마음에 비트코인을 내다 팔면서 가격이 뭐 하루에 30%가 확 빠져버린 거죠. 이런 규제는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전통적인 통화정책 결정권자들의 시각이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지정학적인 불균형입니다. DBS의 리포트를 살펴보면요. 현재 가장 그 비트코인 채굴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중국입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5%가량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굴된 비트코인은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미국으로 갑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무역 불균형이었죠. 바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서도 엄청난 무역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가져왔던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 어떤 핀테크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혁신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인터넷 검색 엔진이라든지 인터넷 검색 브라우저의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 기술이 지니고 있는 시장의 가치를 처음 가져온 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넷스케이프라는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웹 브라우저의 선두주자로 부상을 했지만 지금은 넷스케이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어떤 암호화폐 혹은 어떤 블록체인, 분산 원장 뭐 이런 기술들에 있어서 선구자였죠. 그러나 이 기술들이 가져올 미래를 비트코인이 독점할 것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